핵무장에 대한 검토를 시켰다고 저희는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조은석 특검이 모스탄을 퇴출시켰습니다. 특검은 윤석열에 대해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날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등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 일반 피의자들에게 적용되는 접견 금지 결정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됐던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논란을 빚어온 모스탄 교수와의 접견도 불발됐습니다. 윤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윤이 이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인물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여러분들께서 깜짝 놀랄 소식이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준비하는 특종 보도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모스탄이 주한 미국 대사 되는 거 아니야? 썰이 있었잖아요.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로 인사 검증을 받고 있다.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야,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모스탄이 유력한 주한 미 대사 후보자입니다. 아니 지금 현실이 그래요. 아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거 아그레망 하지 말아야 되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모스탄이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 또 대타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여성분이 미셸 스틸이란 분, 이분이 한국계예요. 모스탄이랑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미국 가서 미국 시민이 돼가지고 연방 하원 의원을 2번 했어요. 지금은 이제 놀고 있는데 정치인이죠. 남편도 정치인이고 공화당의 정치인인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공통적으로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한다. 요거 인증을 안 하면 트럼프 곁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모스탄이 저런 게 뭐냐면 반중국입니다. 결국에 한국을 이용해가지고 반중국 정서를 확대를 시켜갖고 부정선거에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저분이 지금 유력한 주한미 대사인데 여자 모스탄. 아니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아그레망을 안 해주면 이건 또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대한 결례지 이 자체가. 만약에 진짜라면 이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이거 통용을 갖다가 이거선이 미순이 그 장갑차 사건 이후에 최대 진짜 미국에 대한 우리 집회 시위가 일어날 확률이 최대 사건입니다. 근데 그런 걸 또 바래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남북 관계가 긴장이 고조되는 걸 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죠. 저 사람들의 배후에 누가 있냐? 미국의 방산기업 같은 것들이 있다. 여기 평화 국면이 조성되면 무기를 못 팔아먹잖아요. 국방비를 우리가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큰 그림에서 봐야 되는데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저희 또 우리 뉴스타파 탐사 1팀에 훌륭한 기자들 많잖아요. 특히 외국어 요거 되는 기자들이 많아요. 요거 안 되시잖아요. 아니 저는 그냥 좀 제가 성격이 안 맞아요. 우리는 그냥 바로 그냥 침묵해 버리거든. 모스탄 만나도 뭐 물어보지 않아. 제가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말은 했지만 저희가 기사를 쓰진 않았는데 이제 애니첸이라는 사람 여자. 근데 이분이 뭘 하냐? 그럼 돈이 어디서 났냐 궁금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 국회가 좀 밝혀야 되는데 SMR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SMR. 우리가 이제 원자력 잠수함 같은 거 할 때 소형 원자로 그 무슨 전기 개발하는 거 말고 소형 원자로 해갖고 잠수함에 넣으면은 계속 다니잖아요. 그 위에 뭐 석유나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SMR이라고 그러니까 소형 핵 원자로를 만드는 그런 사업에 관련을 했나 봐 이분이. 윤석열 들어서 뭐 했습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 원자력 부활시키려고 난리 났었잖아요. 난리였죠. 울진 원전이고 뭐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그 원자력 축소한다니까 그거 다 수사해가지고 다 무죄 나왔잖아요 지금. 원자력이 축소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애니첸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갖고 보니까 한전의 좌회사랑도 뭐 거래한 흔적이 있어요 지금. 그래. 뭘 해먹었어 지금.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전에서 밝히질 않아요 지금.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는데 더 충격적인 거는 보니까 애니첸이 윤석열 취임식에 온 것 같아요. 윤석열 취임식에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서로 소개를 받는데 그 소개하는 그 메인 이 사람들을 서로 막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냐? 김용현. 김용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비상계엄 때 부정선거 막 그 논리 있잖아요. 김용현이 그 준비를 애니첸 측근한테 맡겨요. 그래서 부정선거 하는 거구나. 애니첸 측근에게 그 책도 만들어라 자료를 김용현이.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이 되는데 그렇다면 모스탄 저 사람도 궁극적으로는 그 라인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우리가 되게 우스갯 처음엔 막 코미디 같잖아요. 별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한미 대사로 임명될 수 있고 이 사람 아니더라도 비슷한 사람이 지금 될 수 있습니다. 지명이. 근데 트럼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저렇게 발언하고 다니는 걸 알고 그냥. 트럼프도 저런 사람입니다. 애니첸이 핵으로 돈 벌어. 근데 윤석열이 핵이라고 환장해. 애니첸을 또 초청해. 윤석열이 또 애니첸에게 돈을 대는 것을 사업을 맡겨줘. 예를 들면 이게 연결이 다 돼. 공적으로 맞춰줘. 근데 그 애니첸은 또 극우 단체들에게 돈을 또 지원해. 야 연결이 되네. 이거 완전 코미디 같은 상황인데 제가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윤석열 이 세력 일당은 뭐냐면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야 저거 되겠어 했는데 집권을 다시 했잖아요. 맞아요. 트럼프가 돌아왔잖아요. 예. 트럼프 케이스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국론을 분열시키고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해가지고 트럼프 케이스 하면 국민의힘 우리가 다시 집권할 수 있어.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일부 세력의 뭐 불장난 같은 게 그게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심각한 문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심지어 해결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겠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특검과 별개로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밝혀야 되는 게 윤석열이 핵무장 준비 검토 지시를 했던 것 같아요. 핵무장. 우리 자체 핵무장 검토 지시를 내렸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건 추정입니다만 유력하게 국방과학연구소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과 재원 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실질적으로 왜 우리가 그 위험 국가로 분류됐잖아요. 그때 이유 없이 제가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미국에서 그 CIA의 정보를 파악한 거예요. 아 맞아. 야, 이거 근데 이 용산에 너무 커지네. 우리가 잘 몰라서 드래곤 뭐 호텔인가 그 미군 호텔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 옆 건물에 505 보안부대라고 있어. 미군의 505 보안부대. 505 보안부대에서 옛날 1980년대부터 원격 감청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한테 그 자기 집에서 관저 막 짓고 있어요. 집에 있었잖아요. 부부싸움 하는 것까지 다 감청을 했을 거라고 둘이서 막 욕하고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는 말과 그 측근들의 회의, NSC 회의나 이게 지금 그 감청이 됐을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미국의 감청 기술을 따라갈 수도 없는데 핵무장에 대한 검토를 시켰다고 저희는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검토를 했다면 검토한 사람이 있고 검토한 문건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번 정권에서 빨리 그 국방부 특히 안규백 장관은 바로 임명되자마자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네, 공감합니다. 이렇게 극우들이 난리를 쳐도 불변하지 않는 진실은 저들은 정당 해산의 길로 갈 것이라는 것과 윤석열은 평생 빵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자 윤석열을 관통하는 주요 혐의로 직권남용이 적시되면서 윤석열이 재발등을 찍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과거 윤석열이 직권남용 혐의를 이용해 성과를 올리거나 전 정부 탄압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 거꾸로 자신을 올가매는 장치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특검이 측근들 진술 번복으로 윤석열의 허를 찌를 수 있었던 것도 직권남용 혐의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직권남용을 적극 활용하는 수사는 내란 특검뿐 아니라 다른 특검에서도 되풀이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윤석열 기소와 재구속을 가능케 한 핵심 기법입니다. 이런 수사 기법은 윤석열이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시절 자주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다시 끄집어낸 당사자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결국 발목을 잡아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자비를 내린다면 그냥 빨리 생을 마감하게 하는 형 집행이 좋아 보입니다. 사형 확정 판결과 빠른 집행으로 역사에 남길 간절하게 바라며 원활변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